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란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그 하드웨어적인 컴퓨터에 필요한, 컴퓨터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그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령어들이 순서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명령어뿐만 아니라 그 명령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그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그럽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컴퓨터의 그 기능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계산을 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 기능은 외부 입출력 기기를 제어하는, 입출력 기기를 조정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의 명령어들은 그 연산을 하거나 외부 입출력 기기를 제어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라는 것은 앞에서 다루었듯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 기기들이죠. 주로 전자기기들인데, 이거에 비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형태로 보면은 하드웨어랑 다르게 어떤 물리적 형태가 없는, 즉 신호 체계입니다. 전기로 이루어진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란 말도 소프트웨어를 대신해 쓰죠. 서로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호환해서 쓰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엄격하게 구별을 하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랑 대응되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까지 포함된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그러한 명령어나 자료를 표현하는 전기 신호,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물리적으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신호기 때문에 그 정기적인 신호를 소프트웨어라고 그러고, 그 안에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자료가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자료를 빼고 주로 그 어떤 명령어의 순서만을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자료랑 분리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호환해서 씁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만약에 구별한다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에 대응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프로그램, 명령어의 순서,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명령어의 순서랑 자료도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네 가지로 보통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운영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체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CPU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입출력 부분, 출력하는 부분, 화면에, 또는 뭐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공유가 돼 있거든요.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집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이고요. 세 번째 이제 언어 처리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뭐 운영체든 응용 프로그램이든지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려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기계가 쓸 수 있는 언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컴퓨터에 있는 CPU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명령어들을.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언어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또는 뭐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미들웨어라는 게 있는데요. 미들웨어라는 게 이제 중간이라는 뜻이죠. 중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들웨어가 어디와 어디의 중간이냐면 운영 체계와 응용 프로그램의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들웨어는 특정한 응용 목적이 있지는 않지만 운영 체계처럼 프로그램들이 어떤 특정한 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료 관리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나 또는 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특화된 그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들이 운영 체제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특정 자기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성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쭉 나눠 보면 이렇게 운영체계, 응용 프로그램, 언어 처리 프로그램, 미들웨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컴퓨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신호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뭐 내부를 볼 수 있는, 컴퓨터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같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의도로.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오르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오르골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르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음악을 연주하는 일종의 자동 기계입니다. 음악을 자동으로 연주해 주는 기계인데, 그 그림에 보면 그 종이 테이프를 이용한 오르골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종이 테이프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구멍을 천공한다고 그러죠. 펀치카드로 구멍을 쭉 뚫는데, 그 구멍이 어떤 특정 위치가 있습니다. 특정 위치가 있어서 그 구멍이 이제 이렇게 그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 이렇게 둘둘둘 돌면 구멍을 뚫어서 특정 위치에,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구멍을 처리하는 돌기 같은 게 나와서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돌기가 탁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돌기가 딱 움직이면 거기에 그 위치에 어떤 신호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연결되어 있는 망치 같은 걸로 울림판을 때립니다. 땅 하고 때리면 위치에 따라서 내는 음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 음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그 입력장치 손잡이를 회전시켜서 테이프를 쭉 받아들이면 그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럼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그 바뀌는 위치에 따라서 음이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음악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돌기의 구멍에 따라서 돌기가 딱 나오면 그걸 때리면 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거기에 울림판, 좀 판 같은 게 긴 게 있어서 그 울림판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오르골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자동 연주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계는 뭡니까?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기계죠. 그래서 그 기계한테 명령어를 내리는데, 사람이 연주하는 것과 대응되는 명령어를 어떻게 내리냐면 어떤 종이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낸 거죠. 그래서 그 구멍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계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을 내라 라는 걸 이해를 하고, 시간은 이제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서 그 시간을 조절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씩 음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동 기계인데, 이 자동 기계는 이제 사람이 계속 꿈꿔왔던 기계입니다. 즉 어떤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만 바꾸면, 어떤 명령만 바꾸면 그 기계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컴퓨터가 바로 그런 기계 중에 아주 발달한 형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르골은 그런 기계 중에 좀 원시적인 그런 형태고요. 컴퓨터는 그것이 극도로 발달한 기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기계죠. 컴퓨터도 기계지만 기존에 우리가 인간이 만들었던 기계랑 확실히 다른 거는,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소위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만 바꾸면 기능이 바뀝니다. 그 앞에 이제 오르골 정도는, 우리가 프로그램,
여기서는 이제 펀치 카드죠. 음악을 펀치 카드를 바꾸면 음악이 바뀌죠. 근데 컴퓨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바꾸면 우리가 뭐 텔레비전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비디오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 기능도 할 수 있고요. 뭐 보이스 레코딩 기능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기계의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그 역할이 바뀐다. 물론 이제 자동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컴퓨터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방금 이제 오르골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러한 자동화된 기계를 계속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동화된 기계를 꿈꿔서 이루어낸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된 기계를 어떻게 그럼 만들 거냐를 컴퓨터에서 갑자기 뭐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명령어를 따로 소프트웨어라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원시적으로 보면 오르골처럼 예를 들어서 음을 연주하는 기계는 따로 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또는 뭐 프로그램으로서는 천공카드, 종이의 천공카드를 사람이 이렇게 뭐 위치에 따라서 넣어서 바꿔서 다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그런 개념들은 나타났죠. 단지 이런 그 오르골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컴퓨터하고 가장 큰 차이는 전자공학이라는 새로운 공학 기술이 발전한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전자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그런 종이 천공 카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또는 기계식인 이런 기계 장치를 가지고는 만들 수 없던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드디어 우리가 어떤 자동화된 기계 프로그램만 바꾸면 기능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바로 전자공학의 힘이 그러한 기계를 실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오르골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종이에다가 오르골 같은 경우에 종이에다가 특정 위치에다 이렇게 구멍을 뚝뚝뚝 찍었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천공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조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주 메모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이가 저장 장치, 하드웨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은 거기다 어느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멍을 어느 위치에 뚫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음악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명령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가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는 전자기기인 컴퓨터에서는 이것을 전기 신호 0V, 5V 이렇게 그런 차이로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오르골에서는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천공을 해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골에서 구멍을 뚫은 것, 그 구멍 자체가 구멍의 정확하게 말하면 위치겠죠. 위치가 바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전기 신호, 이진 신호 0, 1로 5V, 0V로 표현한 프로그램이 된다. 그렇게 대응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장치는 이제 이런 저장 장치의 종이를 그냥 두면 소리를 낼 수가 없죠. 지금 손잡이로 이렇게 돌려서 무슨 도로래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종이를 끌어들여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쭉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걸 입력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제 하드웨어죠. 그래서 오르골에서는 기계 장치를 역시 사용하고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뭐 전기 장치, 전자 장치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입력을 하죠. 물론 기계적인 장치도 같이 포함되죠. 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같은 건 기계적인 장치에서 어떤 움직임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처리 장치, 명령 해석 및 처리 장치죠. 그래서 CPU 역할을 하는 것을 오르골에서 보면, 오르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서 거기 구멍이 있으면 그 돌기가 톡 튀어나오면서 망치로 때리겠죠. 바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돌기 부분. 그래서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를 이렇게
뭐랄까요? 체크를 한다 그럴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명령 처리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위치에 구멍이 뚫려졌으면 이 음을 내라는 뜻이구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장치가 있으면, 출력 장치는 우리 같은 경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니터라든가 또는 뭐 프린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르골에서 그거에 대응하는 것을 찾아보면 소리를 내는 망치라든가 그거를 이제 떨게 하는 울림판 같은 게 이제 출력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오르골은 아주 단순합니다. 음악이라는 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출력을 내기 위해서 그 음악의 연주 명령어들을 종이에 첨공하고 그것을 이제 입력 장치로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거, 롤러 같은 걸로 이제 입력을 시키면 그 명령 해석 및 처리 장치가 바로 어디에 어느 위치에 구멍이 첨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출력 장치에서는 망치로 울림판을 때려서 소리를 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하는 일하고 이 오르골에서 하는 일하고 사실은 대응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 오르골 자체는 바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낸,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고 싶어하는, 컴퓨터로 하고 싶어하는 자동화된 기계, 프로그램만 바꾸면 또는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소프트웨어 형태로 된 프로그램만 바꾸면 그 기계가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동화된 기계의 원시적인 버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나타나 있는 기계였고요. 그런 욕망이 결과적으로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자공학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오르골에서 우리가 펀치 카드를 썼거든요.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자료를 입력했는데, 재밌게도 그 우리 컴퓨터 쪽에서도 초기 컴퓨터 입력 장치로서 바로 펀치 카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펀치 카드를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제가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이런 펀치 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펀치 카드라는 게 거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키보드 같은 걸로 펀치를 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뚝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르골에서처럼 이것을 이제 컴퓨터에다 이렇게 쭉 입력을 하면, 아마 제가 이것을 빗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입력을 하면 쭉 컴퓨터가 이 신호들을 쭉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키보드에서 타이핑 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 카드 한 장에 문장 1개 정도씩, 명령어 1줄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령 한 줄을 이런 펀치카드 한 장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이런 펀치카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펀치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딱 입력을 한 장 한 장 쫙 입력을 다 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앞에 그 우리가 오르골에서 본 그런 입력 장치를 사실 컴퓨터도 초기에는 사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컴퓨터 입력 장치로 펀치 카드가 사용됐고요. 좀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이 펀치 카드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직조 기술들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런 직조 기술을 이제 기계공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직조에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천을 짜는데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문양이. 근데 그 문양을 자동화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사용한 방법이 바로 펀치카드에다 어떤 패턴을 적어서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직조를 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펀치카드만 바꾸면 그 직조하는 기계가 어떻게 됩니까? 패턴을 다르게 출력을 하죠. 우리가 오르골이 펀치카드, 음악을 다르게 연주하는 펀치카드를 집어넣기만 하면 연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처음 나온 펀치카드의 응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뭐 굉장히 그 세상하고 동떨어진 기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역사적인 단계를 보면 아주 원시적인 거는 우리가 직조 기계, 그 천을 짜는 기계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그런 이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뒤에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면 역사도 이제 자세히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이냐면 프로그램만 바꾸면 어떤 명령어 셋만 바꾸면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요구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망치라는 게 있으면 망치는 태어나서 망치가 부서질 때까지 계속 망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은 그런 기계 말고 망치인데 프로그램만 바꾸면 드릴도 됐다가 뭐 드라이버도 됐다가 뭐 그런 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사람들이 계속 이제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그 최대한 발전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만든 Analytical Engine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계냐면 기계적인 장치인데 기계적인 장치에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었어요. 주로 이제 숫자 계산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포뮬라니까 어떤 수식을 입력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기입니다.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아이디어까지는 꽉 많았었는데 사실은 1834년이니까 전자장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뭐 전기장치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자기기가 나올 때까지는 이 기계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극한까지 올라간 기계를 이용해서 극한까지 올라간 것이 바로 이런 어널리티컬 엔진이고 컴퓨터라는 게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노력들, 이런 요구사항, 이런 뭐 욕구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쌓여 있다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서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컴퓨터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내가 프로그램만 바꾸면 그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오랫동안 요구해왔고 꿈꿔왔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실현된 게 현재 컴퓨터다. 전자공학 기술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컴퓨터의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의 네 가지 그 종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욕구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하드웨어 기기 그것을 실행하는 기기랑 연관이 돼 있었다. 그래서 그게 점차 발전해서 이제 전기 신호로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현대 컴퓨터가 나타났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운영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 체계라는 것은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 뭐 문서 편집기, 자료 관리 시스템, 통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다 보면 항상 사용하는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처음에 뭐 소프트웨어를 그 CPU에서 구동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뭐 네트워크에 신호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프린터에 출력하는 프로그램,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모니터에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 이런 그 프로그램들은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런 소프트웨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집합이 바로 운영체계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일 사용하시는 윈도우스라든가 또는 iOS에서 OS가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겠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도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집합,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들을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응용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기 이제 보이는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한글의 목적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문서를 작성해서 뭐 포맷도 바꾸고 그런 출력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은 뭐 여러분들 굉장히 많죠. 뭐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사관리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겠죠.
다음에는 이제 언어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언어 처리 프로그램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뭐 운영체제 또는 응용 프로그램 또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그 자동화가 안 돼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기계를 자동화하기 위한 어떤 명령어들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어를 작성하는 거는 아직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모든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이제 수작업으로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코드들이 길 텐데 그걸 다 사람이 하나하나 작성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자동 프로그램은 아직 일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이제 사람이 그 어떤 생각을 명령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계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계가 아는 명령어로 우리가 그 기계가 아는 명령어로 작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양이 기계가 아는 것들은 뭐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진법으로 그러니까 온 오프 신호잖아요. 그 온 오프 신호를 보통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는 게 편하니까 이진수로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더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16진수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기억해서 프로그램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걸 만듭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고요. 그 프로그램 언어를 다 짜면 그거를 기계어로 이렇게 번역해주는 또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언어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그런 프로그램 언어랑 언어 처리 프로그램이랑 합쳐서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합쳐서 언어 프로그램 랭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C라든가요. 그 다음에 자바 언어,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그 뭐 비주얼 베이직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 언어라고 그러고 그 프로그램 언어에는 꼭 언어 처리 프로그램, 그 컴파일러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우리가 언어 처리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랭귀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 그림을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오르골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르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어떤 위치를 정해서 구멍을 뚫어줘야 되죠. 그러면 바로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떤 위치에 구멍을 뚫으면 어떤 음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형식이 결정되어 있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을 그게 이제 프로그램 하는 방법이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명령어에 따라서 그런 규칙에 따라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음악이 우리가 이 프로그래머의 머릿속에 상상했던 그런 음악이 그대로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이다. 그 구멍을 뚫는 과정이 그리고 그런 구멍을 뚫는 어떤 규칙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미들웨어입니다. 미들웨어는 앞에서 얘기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계 사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계에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지만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것들은 운영체계에서 제공하지만 몇몇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또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관리, 대규모 자료 관리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관리 같은 것들은 모든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또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한 게 바로 미들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들웨어는 특별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자체적으로 특별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응용 체계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파일 관리 시스템 같은 거는 응용 체계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특화된 기능을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런 특화된 기능을 다 자기가 개발할 필요가 없이 이런 미들웨어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대규모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그걸 관리하는 기능을 API, 우리가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중간에 끼워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펑션으로 제공을 해서 프로그램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 기능을 끼워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해서 미들웨어라고 그러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외에도 네트워크 기능에 특화된 그러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미들웨어고요. 미들웨어도 응용 프로그램처럼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 운영 체계처럼 복잡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이런 운영 체계, 그 다음에 미들웨어 2개, 이 세 가지를 보통 그 복잡한 소프트웨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운영 체계, 우리가 뭐 유닉스나 윈도우즈 같은 것도 복잡한 소프트웨어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뭐 오라클이라든가 마리아DB, MySQL, 그런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 그런 또 복잡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도 복잡한 소프트웨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복잡한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